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의 최예린입니다. 제가 아까 1부 마지막에 인사드릴 때 오늘 종가가 정말 기대된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사실 가장 높았던 장중 고점으로 오늘 종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0포인트 올렸네요, 하루 만에. 사실 이틀 전에 20포인트 올렸고 오늘 30포인트, 어제 조용했다고 보면은 한 3일 만에 50포인트를 당긴 셈이 됩니다. 이전 고점이 1969, 그것도 장중에만 찍고 그날 음봉으로 떨어져서 밀렸었는데 오늘 양봉으로 끝까지 밀어서 1975를 만들면서 기술적으로도 밀집되어 있는 이평선 구간을 모두 다 뚫어내서 한숨 돌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북핵 리스크도 확실히 좀 극복을 해낸 느낌 속에 오늘 상승의 원인은요. 일단 옵션 만기 앞두고 수급이 굉장히 개선된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G7에서 환율 공동 성명의 단초가 제공된 점입니다. 엔화 약세가 주춤했었는데 이번 주말에 있을 G20 회의에서 또 한 번 엔화 약세를 조금 저지하는 발언이 나와준다면 시장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이란 욕심도 나왔습니다. 1976에서 마감된 날 환율 종가도 궁금하실 텐데요. 시황센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2월 13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북핵 이슈를 딛고 반등세로 장출발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증시에 훈풍 강하게 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상승세에 순매수세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코스피는 1950선에서 출발한 뒤 1970선 터치 오후장에 서 있는데요. 자동차주와 정유화학주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보인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6%의 강세 보이며 1976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기관 쪽에서 2,484억 원, 외국인이 853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에 탄력 강하게 붙여줬고요. 개인 쪽에서는 오늘 3,331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 시장 역시 북핵 리스크를 하루 만에 반등세 이어지면서 상승 탄력 강하게 키워갔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수 들어온 코스닥은 0.85%의 상승세 보이며 507포인트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 나타냈지만 외국인 쪽에서 359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출발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인이 되면서 이제제 하락 압력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뉴욕 다우지수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또다시 불거지며 환율은 하락 압력 강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환율 마감 종가입니다. 4원의 내림세 보이며 1,086원 8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시종상위주 대부분이 빨간불 켜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1.29%의 강세 보이며 148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대차 역시 오늘 2%대의 강세를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21만 6,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기아차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오늘 3%대의 강세 보였습니다. 5만 3,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한국전력이 2%대의 강세 보이며 31,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과 신한지주가 1%대의 상승 흐름, SK이노베이션은 막판 들어 상승 탄력 더욱더 받은 모습입니다. 4.42%의 강세 보이며 17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CJ 오쇼핑은 1%대의 낙폭 보이며 28만 2,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서울반도체는 약 보합권, 다음은 1%대의 강세 보이며 10만 9,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NM과 GS홈쇼핑은 오늘 약 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동선은 2%대의 상승세 보이며 18,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포스코 ICT 오늘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7,24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70선을 안착하면서 오늘 증권주주가 역시 동반 상승세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삼성증권이 2%대의 강세 보이며 56,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대증권이 2%대의 상승세 보이며 8,630원에
우리투자증권은 4%에 가까운 강세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미래에셋증권 역시 5%대의 강세 보이며 38,9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태양광 주주가가 전일에 이어 오늘 역시 강세 보이며 장맞췄습니다. 미국 태양광 주택의 PF 증대 전망에 연일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OCI는 1.50%의 상승세 보이며 16만 9,500원에, 하나케미칼은 1%대의 상승세 보이며 18,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신성솔라에너지가 2%대의 강세 흐름, 웅진에너지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 확대했습니다. 3%대의 강세 보이며 2,5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정보보안업체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스테크넷이 4%대의 강세 보이며 15,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안랩이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서 소프트포럼이 6%대의 강세 보이며 5,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안철수 테마주 주가가 정치 재개설이 불거지며 오늘 또다시 급등 양상 이어왔습니다. 오픈베이스가 상한가 도달하며 2,05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링네트가 9%대의 급등세 보이며 4,145원에, 우성사료가 4%에 가까운 상승 흐름, 쇼그바이오 역시 6%대의 급등세 이어지면서 98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방화 사건부터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가 내년 3월부터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관련주 주가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연고화학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며 3,28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솔홈데코 역시 5%대의 강세 보이며 1,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사조회표 살펴보겠습니다. 사조회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라는 소식 오늘 내놓으면서 하락폭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7.41% 감소한 10억 5,4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 소식에 13%대의 급락세 보이며 1,3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GD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내기 공모주 GD가 상장 첫날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4%대의 오름세 보이며 26,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외국인이 더 샀고 기관이 더 샀네요. 그래서 정확한 종가는요, 1976.07입니다. 역시 30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여의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NH농협증권의 김중환 연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970 정도에서 끝나나 했는데 기관까지 들어오면서 거의 고점에서 끝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일 코스피가 전주하고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주에는 니케이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금일은 코스피가 1.56% 오르고 오히려 일본 니케이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제 환율 때문에 일본과 우리 증시의 희비가 엇갈린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좀 많이 밀렸던 거는 BOJ 총재 조기 사임 얘기 때문이었지만, 오늘은 G7 공동 성명이 좀 도와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시황부터 정리해드리면, 네.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국정 연설을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 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큼 매수 속에 1.56%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G7 경제 관료들이 인위적인 환율 시장 개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금일 엔달러 환율이 하락했고, 코스피는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업종별로 보면 통신과 비금속을 제한한 전업종이 상승했고, 그중 철강, 금속,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 2%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얼마나 갈 건가. 한간에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니까 디커플링 드디어 해소된다. 시장은 가니까 사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2천 욕심이 조금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G20 회의에서도 또 환율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단기 투자자라면 계속해서 좀 1900 이하 매수, 그리고 2000선 이상 매도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의 반등이 추세적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일본 엔저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저와 관련된 뭐 통화 정책이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실효적인 정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점과 뭐 앞서서 라엘 브레이너 미 재무장관이 뭐 엔저를 지지하는 입장을 오히려 발표하다 보니까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저에 대한 실효적인 대처 방안이 부재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관점에서 코스피 반등이 좀 추세적으로 연결되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또한 뭐 최근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이렇게 마무리된 가운데 국내 기업의 이익 전망이 다시 한번 또 크게 하향 조정된 점도 좀 부담된 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장기 투자자라면 1950선 이하에서 매수하고 2000선 이상에선 매도하는 전략이 유의할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최근 글로벌 펀드로 자금이 경기 민감주에 이어서 소비재 쪽, 즉 국내에선 유통과 미디어 등 업종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만 뭐 오늘 금일 오바마 연설이 있었는데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역설하는 등 아무래도 그 미국과 중국의 그 G2를 중심으로 2013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장기 투자자라면 경기 민감주의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많이 오른 또 사실 그 앞서선 정말 못 갔던 경기 민감주는 장기 투자자의 매매 대상이로군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뭐 중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코스피 말씀드린 것 같이 밴드 플레이와 또 자금 동향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소외받는 업종들 중심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분간은 코스피 2000 오면 그냥 좀 정리를 하고 1950포인트 밑에서 정도만 사는 밴드 전략도 함께 주셨습니다. NH농협증권 김중원 연구위원의 분석과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생각해보니 내일은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하지만 금통위이기도 하고요.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어머, 김중원 연구위원 끊지 말고 금통위 물어볼 거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 뭐 전화는 끊겼고 이제 수급 분석만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라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옵션 만기 전날 좋은 징조인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수급이 조금 깜짝 놀랄 정도로 적응이 안 되고 있네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시장은 그 소폭의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오후 들어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강력한 그 양봉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표상으로 지금 61선과 그리고 21선의 저항이 예상이 되었지만 이런 저항도 모두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장 초반 그 소폭의 강보합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0시 반 이후에 그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강력한 매수와 또 현물 쪽에서의 기관과 외국인 동시 매수에 힘입어서 그 10시 반 이후에는 강력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1시 반 이후에는 어느 정도 그 소폭 그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약 30포인트 상승한 1976.07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보시면 전반적인 업종들이 좀 상승을 한 가운데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업종들이 다 상승하였지만 비철, 금속, 광물과 또한 통신업은 예상 외의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별 매수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금일 종가상으로 1,130억 가량의 순매수가 눈에 띄고 있고요. 기관은 2,433억의 현물 매수를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을 좀 더 세분해서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에 그 투신과 금융투자, 보험 등 주요 주체들이 모두 순매수를 한 가운데 지속적인 매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연기금까지 65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기관의 전반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그 외국인만이 약
60억 가량의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과 기관 모두 다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에 가장 특이했던 상황은 선물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물 금액상으로는 지금 1조 270억이라는 그 근래 들어서 가장 큰 금액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그 거래량 상으로도 약 그 8,000개 가까운 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선물 매수 같은 경우에 일간 기준으로 보시면 그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약 4천억 가량, 4천 계약 가량의 순매도 이후에 지금 현재 다시 7,800계약 가량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좀 강력한 시그널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절대적인 수량상으로는 최근 유입되었던 물량 중에 가장 큰 물량이지만 지금 최근 그 요 며칠 사이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하루에 강력한 매수 움직임을 보였다가 다음날 다시 전매에 나서고 다시 또 매수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이 그 외국인들의 수익 매매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2, 3일간 외국인들의 물량 출회가 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심히 관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별 그 매수 업종을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매수세가 강했던 와중에서 대형주에 대한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가 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화학업종과 그 전자업종 그리고 운수 장비업종에 대한 매수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그 기관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지만 그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많았고 중소형주는 오히려 소폭의 매도가 추해되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관들은 철강, 금속에 관한 업종의 매수가 많았고 전기 전자업종 그리고 운수 장비업종 그리고 금융업에 대한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순매수 상위 업종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전기 전자업종에서 가장 많은 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들은 마찬가지로 전기 전자업종에서 가장 큰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베이시스 괴리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1월 말 이후에 베이시스 괴리차가 지속적으로 0 이하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외국인들의 강력한 선물 매수와 함께 베이시스 괴리차가 0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주면서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되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2,500억이라는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고 부분별로 보시면 일단 차익에서는 지금 오랜만에 연속적인 매도 이후에 지금 783억이라는 강력한 매수 움직임이 유입이 되었고 비차익 쪽에서도 전일 약 1,700억 가량의 순매도가 출회되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았지만 다시 1,734억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차익 쪽의 추세가 매수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옵션 만기일인 내일 흐름을 좀 미리 예측해달라고 하면 좀 무리가 있을 테지만 그래도 좀 여쭤봅니다. 외국인들은 왜 만기 전날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베이시스를 조금 안심시켜 놓았을까요? 내일 충격이 없겠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베이시스 괴리차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베이시스 괴리차가 마이너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차익 매물에 대한 압박이 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선물의 대량 매수 유입으로 베이시스 괴리차가 그 기준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그 프로그램 차익 쪽의 매물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격감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 같은 경우에 누적적으로 보시면 단기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조금 더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 만기 이후에 전반적인 포지션을 보시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콜옵션의 지금 지난 만기에서 지금 금일까지의 그 투자자 동향을 보시면 거래 대금상으로 개인들은 지금 콜옵션 매도와 그리고 풋옵션 매수 움직임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들은 지금 하방 쪽에 베팅이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외국인 개인들의 이런 풋옵션 매수 움직임은 최근 시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지금 기준 그 이평선 위에 있을 때 많이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락에 대한 포지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에 금액상으로는 그 양매수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지만 기관은 그 당일 청산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양매수라기보다는 지금 당일 매매에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수 있습니다. 이런 포지션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일이죠. 만기 옵션 만기일에는 하방 쪽 포지션보다는 상방 쪽이 좀 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참 결론이 희망적으로 끝나니까 좋네요. 자, 오늘 특징주 얘기 한번 들려주시죠. 오늘 상승 업종 자체도 많았고 종목도 많았던 날인데 특별히 어떤 종목을 특징주로 꼽으셨습니까? 네,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엔 프로그램 매수가 그 2,500억 가량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의 대형주들이 대부분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일 일단 대형주 중에 특징주로 뽑은 주식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을 비롯한 S-오일 등 그 정유주들이 상당히 그 화학주와 같이 흐름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오늘 좀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 지금 석유 개발 사업 부분이 지난해 약 5,285억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면서 SK이노베이션 전체 영업이익인 1조 7천억 정도 중에서 약 31% 수준으로 상당히 좀 수익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석유 개발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54%로 SK이노베이션 전체 사업 이익의 약 그 23배에 달하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글로벌 성장이 좀 가속화되는 기대감이 금일에 이런 그 SK이노베이션의 움직임에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하락업종 중에서는 지금 메리츠 화재를 꼽았는데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금일 그 약 4.42% 하락을 하였는데 가장 큰 요인은 메리츠 금융 지주가 메리츠 캐피탈과 메리츠 화재 해상 보험 등에 대한 자회사 지원을 위해서 1,500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실시한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하락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한국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했기 때문에 금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이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하신 이후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테마주는요. 오픈베이스를 비롯한 링네트 그리고 솔고바이오, 우성사료 등 소위 말하는 안철수 테마주들인데요.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캠프 인사들이 선거에 앞서 조직을 세력화한다는 그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아직 확인된 움직임이 아니고 또 기대감과 또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의 급변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픈베이스까지 특징주 정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만기를 앞두고 만기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수급 분석의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대리님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이 바로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증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14일입니다. 일본의 BOJ가 열리게 되고 우리도 비슷한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이기도 한데요. 문제 내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미리 얘기를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이호선 대리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분석하기도 힘든 이슈가 많이 걸려있는 내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내일 사도 좋을지, 종목 선정 방법은 무엇이 꼭 필요한 현재 장세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내일 사볼지 세 가지의 질문에 두 분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이호선 대리님은요. 매수 비중이 좀 늘어나도 좋겠다. 주식을 조금씩 많이 사도 될 만한 시점이다. 김선인 대표님은 디커플링 끝. 해외 증시 대비 못 가는 한국 증시의 모습은 더 이상 없다.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자라고 느낌표로 끝내주셨네요. 이호선 대리님은 주식 살 때 꼭 필요한 종목 고르는 기준으로서 차별적으로 실적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갤럭시 S4라든가 노트 같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신제품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종목인지 따라서 오늘 추천주는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김선인 대표님은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인지가 역시 중심에 서 있는데요. SM을 오늘 준비해 주셨네요. 자, 사실은 뒤늦게 언제나 차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30일 때 좀 사라 그러지. 예. 근데 뭐 사람 마음이 그렇죠. 1970이 오늘 또 오니까 확실히 가겠다. 2060도 나는 이때에 우리 전문가 두 분이 모두 사자고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호선 대리님, 네. 주식을 조금 많이 사도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특별히 오늘 이유를 4가지나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매수 비중을 이제 조금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지난주와 얘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는 게 지금 엔저가 어느 정도는 지금 기본적으로 엔달러가 93 정도 되거든요. 93엔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는 지켜줄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이제 엔달러 환율이 조금 이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전일 G7 공동성명서에서 일단은 그 인위적인 외화시장 개입은 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환율의 원칙을 조금 고수를 했는데요. 앞으로 있을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뭐 14일, 15일 열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막 갑자기 제한적인 걸 만들기보다는 제한적인 틀 내에서 합의하는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환율은 좀 굳히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 리스크는 조금 말씀드릴 이유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급락했던 경우가 2번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즉 북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안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상승이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의 상승도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 비중 차지하는 것이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최근 중국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요새 잠깐 휴장이긴 하지만 이제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문제는 점점 시장을 커간다는 그런 정책적인 기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국발 이제 모든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특히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리고 중국발 음식료 업체들도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이쪽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옵션 만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어제까지는 백어데이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오히려 매도 청산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매도 청산이 아직도 우위에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는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급격한 매도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주식을 좀 주워 담으시면은 지금부터는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대형주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빠졌던 자동차 그리고 화학 종목으로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요. 지금 현재 주식을 지난주부터 조금 매수에 관심을 갖는 데 이어서 조금 많이 사도 되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1976으로 끝나는 날 주식을 이제 조금 성큼성큼 손에 쥐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이호선 대리님은 어떤 종목을 사라고 얘기를 하실지 잠시 후에 저희가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 김선윤 대표님은 더 화끈하게 답을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사자. 디커플링은 끝났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확실히 찬 목소리를. 지난주에는 분할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네. 꾸준하게 이제 포지션을 바꿔 왔는데 내일부터는 좀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는 해서 확실하게 이제는 매수 포지션을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디커플링이 끝났다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환율 전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11월 말부터 거의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일본 니케이 지수 자체도
거의 20% 이상 폭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하나 원하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좀 코스피 지수 자체가 많이 흔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G7을 시작해서 G20까지 이어지는 이 환율에 대한 압박이 조금 일본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엔화에 대한 그 강세가 지금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국내 증시에서 특히 코스피 장세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제가 외국인이 이틀 연속 좀 매수가 들어오니까 유익 보셔야 되고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역시나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지난주랑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확실하게 외국인들은 지금 국내 지금 저평가 구간을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오늘 기관과 더불어서 확실하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또 개인만 빠져나가는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당분간에 이 2000포인트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올 것은 좀 확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꾸준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일단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주말이 끝나는 그러니까 G20 회의가 끝나는 그 이후부터가 확실하게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늦어도 2월 말쯤부터는 아니면 3월 초부터는 해가지고 장이 크게 반등을 줄 것이다. 그 영향이 지금 해답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환율 전쟁의 시작으로서 여타 다른 나라들 뭐 페루나 브라질이나 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이미 자국 화폐를 찍어내면서 달러를 갚고 있는 그런 현상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역시나 시장이 풀리면서 환율 전쟁이 조금 크게 치달을 가능성은 없지만서도 어느 정도는 환율 전쟁으로 인한 부분이 시장 상황이 조금 몰려지면서 자금 시장이 풀린다면 당연히 그 자금 시장에 있던 돈들은 다 주식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현상을 바라본다면은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조금 적극 매수 관점을 가지시고서 시장에 대응하신다면은 재밌는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 오겠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환율이 조금 안정되면서 수급이 꼬였던 것이 조금은 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신데 내일 당장 이제 그 환율에 또 한 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우리 일본 다 겹쳐 있잖아요. 그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한번 인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 재밌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발표를 한 이후에 바로 G20 회의가 열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바로 떠나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 자체가 약간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재밌는 점은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해버리게 된다면은 G20 회의로 가서 발언권 자체가 좀 약해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게 또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지금 추세가 지금 약간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포인트를 좀 준다면, 금리 인하를 해준다면은 당연히 증시가 크게 반등을 해주면서 일본에 지금 다시 한번 엔저 현상을 좀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빠져나갔던 외국계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점은 그렇게까지 굳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이미 코스피 지수 자체가 디커플링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 그래서 결론은 아무래도 금리를 그냥 동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일단 내일은 높고 그다음에 G20 회의 이후에 아무래도 또 일본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다시 한번 외국계 자금이 그냥 동결 이후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그러니까 작년 10월이나 한 11월 정도처럼 꾸준하게 다시 외국계 자금이 들어와 주고 또 하나 환율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인하가 됐으면 좋겠지만 곧바로 바트하게 G20 회의 일정 감안해 봤을 때는 그냥 내일 한은금통의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전망 주셨습니다. 이호선 대리님께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금통 얘기는 조금 많이 하셨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짧은 얘기 대신 BOJ도 같이 있어서 뭐 추가 돈 풀기가 또 나올까요 싶어서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G20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융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일정이 묘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 소비 시장이 최근 5개월 만에 좋아졌다는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고용 지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좀 금융 완화 정책은 당분간 시행하지 않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좀 재미있는 게 최근에 그 글로벌 공조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금리를 이제 비슷한 시점에 올리고 비슷한 시점에 내리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G20가 끝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같은 새로운 통화 정책을 좀 시행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금통위도 역시 예, 아무래도 금통위도 이제 동결로 예상이 됐는데요. 네. 금통위는 이제 유럽이랑 호주랑 브라질이랑 다 같이 한번 지난 7월에 같이 내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거의 글로벌 공조 현상을 좀 따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근에는 브라질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를 상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일단은 G20에 참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선정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호선 대리님께서 내일 옵션 만기까지 챙겨주셨기 때문에 내일 변수도 다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사실 BOJ, 금통위, G20 일정 때문에 별다르게 뭐 큰 뉴스거리는 안 나올 것도 같거든요. 그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요. 이호선 대리님의 종목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별화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 즉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되는 회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와 동시에 이제 그거를 기존적인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상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갤럭시 S4와 갤노트 A3 출시 예정에 따라서 그에 관한 수혜주를 좀 담아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는 4월 정도에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물품은 이제 2월 말부터 점점 출시가 예정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최근에 부품사들이 최근에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유언컴텍이라든지 기본적인 인탑스, 모베이스, 그리고 나노스, 자화전자, 대덕 GDS, 플렉스컴 최근에 이렇게 좀 빠졌던 종목들이 다시 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언컴텍. 네, 맞습니다. 지난주 추천주였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추천은 안 하고 이제 추천하셨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아마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실적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지금 장에서는 대형 종목들은 아무래도 빠졌던 것만큼 올라오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이런 종목에서 차별화된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는 이제 빠르게 잘 파실 수 있는 분 정도만 접근해서 이전 고점까지 얼른 좀 사가지고 파는 그런 전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역시 예, 갤럭시 S4라든가 그런 어떤 부품주 혹은 중국 관련 수혜주 얘기하셨는데 현재 이호선 대리님만의 종목 이제 그렇죠. 5선 공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에 앞서서 네. 사실 갤럭시 S4, 노트 부품주 하면은 섹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섹터가 조금 그거 있는데요. 조금 간략하게 정리 같은 거 한 거. 예, 일단은 케이스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인탑스랑 모베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이캐스팅에서는 KH 바텍과 그리고 지난주 추천 종목 해주셨던 유언컴텍 그리고 그 IR 카메라 그 필터 부분 보시면은 나노스랑 옵트론텍 그리고 자화전자까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갤럭시 S에 들어가는 그 X펜이라든지 거기에서는 플렉스컴 그리고 FPCB 업체에서는 대덕 CGS, 플렉스컴, BH까지 보신다면은 최근에 이 종목들은 이제 굉장히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많이 알려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을 잡으시려면은 이렇게 그 실적이 괜찮으면서도 단기간 이슈가 있는 IT 부품주를 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화면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카메라에 이렇게 잘 좀 찍어두셨으면 좋겠다 싶어 딱 종목 10개, 최근에 수급도 좋은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뽑아보았고요. 네, 이호선 대리님이 이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시는 그 5개 종목은요? 예,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이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렸던 거는 어느 이제 시장 상황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좋은 종목들을 많이 뽑아보았는데요. 네. 최근에 DPC라든지 이거는 매주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계속 갖고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 굉장히 차트가 좋습니다. 같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3,650원 오늘 종가에 끝났는데요. 이게 최근에 그 수급 상황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은 투신에서 3일 동안에 20만 주 이상을 샀습니다. 이야. 보시면은 이제 차별적으로 수급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창업 투자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양 이제 디스펜서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신상품이 나오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신능기계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좀 꾸준하게 지금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그다음 매출이 늘어날 것 같아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하이비전 시스템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종목 5선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목명만 다시. 프로텍, 그다음에 신흥기계, 그다음에 락앤락, 하이비전 시스템, 그다음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5선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선인 대표님의 종목 고르는 비결도 역시 실적에 있었는데 이제 눈을 좀 멀리 이제 보고 1분기까지.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네. 한 발짝 항상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주식은.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유언컨택 같은 거 잘 골랐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골라왔는데 일단은 왜 1분기 실적을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4분기 실적 자체가 거의 다 끝나가고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해당하는 그 예측치에 해당하는 뉴스들이 천천히 쏟아져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들을 살펴보자면은 기업 실적이 좋다.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하향하는 종목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러면 1분기 때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1분기 실적이 정말로 이슈가 되는 종목은 뭘까? 바로 엔화에 좀 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화 가치가 다시 높아지면서 엔화가 좀 엔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란 거죠. 그러면은 그에 해당하는 가장 큰 뭐 수혜를 입을 업종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꾸준하게 외인들이 뭐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또 하나 코스피가 지금 글로벌 저평가 상태 이런저런 모든 이슈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코스피 지수가 빠르게 2000포인트까지 일단은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내일은 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매수 포지션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기에 가장 좋은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은 그래도 실적주 위주로 한 종목으로 해가지고 내일 꼭 편입을 하시고 제가 이따 말씀드릴 종목으로 해가지고 편입을 하신다면은 괜찮은 수익이 날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 구간은 적극적인 주식 담을 때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000포인트 가기 직전에 특별히 내일 옵션 만기는 매수에 그야말로 중요한 찬스가 될 거다. 놓치지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때문에 김선인 대표는 종목 정말 궁금하지만 차례대로 이호선 대리님부터 어떤 종목을 살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이거 혹시 네. 지난번에 한 번쯤? 네, 지난번에도 제가 5선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매수하시기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자체는 이제 카메라 모듈 장비 업체인데요. 이제 독점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00만 화소급 이상에서는 독점적인 시장을 구축하고 있고요. 최근 그 중국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은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2013년에도 삼성이라든지 애플같이 1000만 화소급 이상의 카메라 모듈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쪽에 모두 납품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뭐 갤럭시 S4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 종목을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적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올해는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40% 증가한 19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순이익은 한 215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는 45%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갖출 것 같습니다. 중국향 매출도 기대가 되는데요.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최근에 고점에서 점점 올라가는 최근 고점을 거의 이제 넘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고점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꾸준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3,990원에 끝났는데 3,990원에서 3,950원을 추천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4,200원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는 5,300원 정도인데요. 이것은 퍼 10배를 적용한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꾸준히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최근에 고점에서 다시 빠졌던 가격인 3,770원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이제 모듈 업체, 증설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네. 사실 뭐 상대 쪽에선 실적 얘기도 하시니까. 그나저나 네. 갤럭시 S4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지금 4월달? 네, 4월로 출시가 예정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갤럭시 말고도 이제 갤로트 8이라고 이제 8인치짜리 이제 뭐 갤로트랑 비슷한 상품이 나오는데 이렇게 네. 될 경우에는 둘 다 고화소 그 카메라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 상품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에 맞서서 이제 옵티머스에서 G 프로라는 상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상품에도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상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가 커지면은 점점 좋은 것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퍼 10배로 하면은 한 5,300원이 적절하다 했는데 네. 올해 예상 PER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 지금 7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수준을 봤을 때는 아직도 저평가됐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으로 보이는 그런 구간대에서 추천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시면서 하이비전 시스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김선인 대표님 내일 반드시 사야 된다. 옵션 만기일 날 지나면 또 조금 기회가 없을 수 있다 하셨는데 내일
어떤 종목을 살까요? 자, 이제 SM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SM을 고른 이유가 딴 게 없습니다. 아까 계속 연장선상인데, 네. 자, 엔화가 가치가 이제 서서히 또 한번 올라가 주면서 다시 한번 엔저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일본 매출 쪽에서 확실하게 입지를 다지고 있는 SM 같은 종목은 매출 자체가 1분기에 굉장히 크게 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4분기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앵고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SM이 양호한다는 그 소식이 있습니다. 양호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실적 발표를 하면 알겠지만서도 예측치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양호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그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3분기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그 실적 자체가 4분기로 조금 밀리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소녀시대나 그다음에 샤인이나 뭐 FX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 확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망성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SM은 필히 조금은 포트 중에 좀 넣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차트상으로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 요즘에 약간 소외된 것도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인상인데. 네, 이럴 때 좀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시장에서 인기를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다 관심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SM이 지금 차트상으로 지금 쌍바닥을 지금 딱 그려주면서 오늘 딱 다시 한번 천천히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도달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45,000원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4만원이 안 되는 가격, 39,350원의 가격이 끝났는데 4만원까지 무조건 도달이 가능한 그런 차트의 흐름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단 하루만에도 도달 가능한 가격이기도 하고 충분히 한 일주일 정도면은 단기간으로 도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엔화가 지금 만약에 환율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환율 지금 일본 엔화인데 93엔인데 이게 천천히 조금씩 빠지는 흐름이 보여서 90엔까지만 떨어지는 뭐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SN 같은 경우는 바로 차트 급반등하는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 쫙 살펴보실 때 엔화 흐름 주시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1분기, 4분기 실적 나오는 순간 그때 또 힘있게 상승을 해서 안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일 시초가로 담으신다면은 45,000원 정도까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M 설명하시는데 우리 반대편에 계시는 이호선 대리님도 귀를 쫑긋 열심히 듣고 계셨네요. 예, 네. 예, 그래요. 이호선 대리님의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던 락앤락. 사실 목표가 가고 나서 이제 뒤늦게 매수가 돼가지고.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매수 목표가는 물론 도달하고 다음에 다시 빠져서 저희가 매수 가격까지도 내려왔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21선이 일단은 깨지지 않고 우상향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조금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락앤락 AS였고요. 이제 유원컴텍이 이때까지 이제 지지부진합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2시 이후부터 급등해가지고 그렇죠. 신고가 찍어버렸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 IR 필터 아까 이호선 대리님 그 표에 나온 종목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유형컴텍이 소재 관련주인데 지금 흐름 자체가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랐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운이 좋게도 일단은 먼저 좀 빨리 담았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 이 종목은 지난주 하이트 진로처럼 매도 사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 이 종목은 지금 갑니까? 추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홀딩하시고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 SN 같은 경우도 좀 비중에 담으신다면은 재밌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해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올리지 않고요? 그냥 9,500원 그대로? 제가 손절 가격을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예. 이 정도 손절 가격 좀 바꾸도록 할게요. 손절 가격은 한 1,500원 정도 라인을 잡고서 좀 대응하신다면은 21선 지키면서 반등해 주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원컴텍 막판에 올랐는데 수익도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있죠. 팔지 말고 계속 갖고 가십시오. 오늘 신고가 냈으니까 다만 손절 가격은 1,500원으로 올려잡아 주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지난주 종목 AS였고 오늘 내일장 관련된 얘기 하신 것만 저희가 종합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윤 대표님, 이호선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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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변수 많은 2월 14일 내일장 어떤 모습일까요? 시장이 좀 달콤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기대해 보면서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